여러분, 절대 이곳에는 못을 박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곳에 책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신지 꼭 한번 살펴보세요. 네, 이것이 힘듦과 어려움의 원인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두어야 할 것, 해야 할 것을 하고 사는 것보다 두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특히 그중 못을 박지 말아야 할 곳은 집안의 기의 흐름을 끊는 것이라 불행한 삶을 살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며, 또 책을 두지 말아야 할 곳은 스스로의 번영의 기운을 막지 않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현관은 어디라도 못을 박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부터 대문에 못을 박는 것은 폐가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러했던 것입니다. 물론 집안으로 기운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곳이 바로 현관문이며, 이곳에 못이 박혀 있다면 기의 흐름이 끊어져 원활한 기의 순환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는 것은 잠시간의 기의 흐름을 끊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며, 이것이 바로 집에 박히는 못과도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대문에 못이 박혀 있으면 계속적으로 흐르는 집안의 기의 흐름이 끊어지게 되어 절대 그 가정에는 좋은 기의 흐름이 만들어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떤 시기든 화장실에 책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와 달리 현대는 거의 모든 가정이 욕실과 화장실을 겸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여 이곳은 습기가 많을 수밖에 없으며, 이 습기는 책을 보기 어려운 것, 또 쓸모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책은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물건들 중에서 양기가 가장 강한 것이며, 이것은 번영과 명예의 상징인 거예요. 하여 앞서와 같이 쓸모없는 물건이 되어버리게 되면 절대 그 가정에서 번영운은 살아날 수가 없게 되며, 또 항상 하는 일마다 막힘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 어떤 시기든 방문에는 절대 못을 박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문에 못을 박으면 그 방에 거주하는 사람이 원활한 기의 흐름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하여 건강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또 성취운에도 문제가 생겨 늘 마지막이 성취가 없는, 자신의 노력보다 성과가 아주 미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문 외부에는 못이 박혀도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절대 방 안에서 보이는 부분에 못이 박혀 있도록 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로, 여러분, 어디든 바닥에 책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쌀과 책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바닥에 직접적으로 놓여져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무엇인가 위에 올려져 있어야 하며, 또 누가 봐도 단정하게, 누가 봐도 성의가 있다라고 느껴지도록 놓여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쌀은 식복, 즉 돈복을 말하는 것이고, 또 책은 번영, 즉 성취운을 말하는 것이라서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책은 성의껏 대하세요. 네, 책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치고 자신에 의해서 대우를 받는 사람 절대로 없다는 것 꼭 알아두십시오. 다섯 번째로, 여러분, 돈을 두는 곳 근처에 못을 박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가정에는 늘 금전적인 걱정이나 고민이 생겨나게 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못은 기운의 흐름을 끊는 것이라 재물을 두는 곳 근처에 못이 박혀 있으면 그 집에는 절대 재물운이 살아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운은 에이 그까짓 것 못 알아박는다고 라고 생각도 하시겠지만, 여러분, 이것 하나는 꼭 알아두세요. 과거 일제는 우리 민족의 전기를 끊기 위해 땅에도 못을 박았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네, 공기의 흐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기의 흐름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이며, 이 기의 흐름이 원활한 사람은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기의 흐름이 막히고 차단된 사람은 생기가 없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의 흐름을 차단하고 부를 얻는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입니다. 네, 항상 돈을 두는 것 근처는 단정하게 청결하게 하셔서 늘 좋은 기운만 흘러다니도록 만드세요. 그래야 그 집에 부가 쌓이고 평생 돈 걱정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베란다에는 절대 책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란다는 뜨거운 기운이 강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모고행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하여 책이 베란다에 있으면 절대 그 기운이 살아날 수가 없게 되어 그 가정은 늘 되는 일이 없는, 뭔가 될 듯 하다가 마지막에 항상 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에는 어디에든 명당이 없어요. 어느 집이든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그 집을 명당으로 만들기도 하며 또 흉당으로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집에 흐르는 기의 흐름을 끊지 않는 것이며 그 하나가 바로 베란다에 책을 쌓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혹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한다면 꼭 큰 박스에 넣어 보관하는 것처럼 보관을 하십시오. 7번째로 여러분 어떤 식이든 머리맡에 절대 못을 박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 죽은 사람의 관을 만들 때도 머리맡에는 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네, 머리 부분은 세상의 모든 기운을 흡수하는 곳이고 이는 잠을 잘 때 휴식을 취할 때 가장 많은 기를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하여 절대 침대 머리 부분에 거실 소파의 머리 부분에 못이 박혀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으며 또 늘 불안과 걱정에 휩싸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맥이니 뭐니 하는데 실제로는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못이 박힌 곳 아래에는 앉거나 눕지 않는 여러분이 되세요. 8번째로 여러분 침실에는 가능한 책을 두지 마세요. 물론 자기 전에 잠시 읽기 위해 책을 한두 권 정도 두는 것은 상관이 없으며 이것은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많은 책들을 침실에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는 양기가 아주 강한 것이라 음기가 강해야 하는 침실의 기운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간혹 학생방에 있는 책은 그럼 뭐냐라고 말하시는 분 있는데요. 이곳은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는 곳이죠. 네, 책은 항상 책장이나 책상 위에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업무가 아무리 밀려도 침대 위에서 일을 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세요. 네, 이 침대는 항상 편히 잠만 자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여러분은 뭘 해도 다 잘 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9번째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물이 흐르는 곳 근처에 절대 못을 박지 마세요. 여러분 풍수라는 말은 풍 즉 바람과 수 즉 물을 말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는 모두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움직임이 좋아야 좋은 기운이 많이 생긴다라는 것이 바로 풍수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물이 흐르는 곳은 바로 돈의 흐름을 말하는 곳이에요. 하여 절대 이곳에 못이 박혀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되면 항상 돈의 흐름이 막히는 삶, 돈으로 인해 문제를 겪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곳은 주방 싱크대 주변과 화장실의 배수구, 세면기 주변이겠죠. 물론 아주 작은 못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누가 봐도 큰 못이다 싶은 것 이곳에 절대 박는 일 없도록 하세요. 여러분 절대 풍수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면 정말 어느 순간 많은 것을 하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은 바뀔 것이고 또 행복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흥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